낭보입니다. 우리나라가 하계올림픽 사상 단일 대회 최다 금메달 타이 기록을 썼습니다. 이거 깨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타이 기록의 1등 공신, 그 주인공은 여자 태권도의 김유진 선수입니다. 소감부터 들어보시죠. 한국 태권도 역사 그리고 한국의 역사를 쓰게 돼서 너무 감격스럽고 정말 너무 행복하다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16년 만에 금메달이거든요. 네. 예상은 하셨어요? 예상은 안 했죠. 근데 저 자신을 믿고 하다 보니까 잘 됐습니다. 계란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닙니다. 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숫자 근데 저는 그런 걸 전혀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제 할머니가 제일 생각이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엄마 같은 존재고 정말 할머니한테 너무 고맙다는 말 해주고 싶어요. 저 태권도 김유진인데 저 금메달 땄습니다. 이제 저 알아주세요. 저 영상 보면서 전율이 좀 돋았습니다. 안 기자님, 할머니가 가장 많이 생각났대요. 할머니. 그러니까 김유진 선수에게 태권도를 권유한 분이 할머니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나 금메달 땄어. 옛날에 네. 그 엄마나 챔피언 먹었어라는 그 그러네요. 문구 기억하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예. 일단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일 낭보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유진 선수 무엇보다 요즘 MG 국가대표들은 참 다르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분명히 겸손하면서도 얘기는 합니다. 자기가 일낼 것 같았다는 표현까지 썼거든요. 컨디션이 최상이었고 열심히 한 노력의 결과라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얘기하는 게 겸손을 넘어서 정말로 저 자리에서만 만끽할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김유진 선수 같은 경우는 어릴 적에 이렇게 할머니 손에서 많이 자랐는데 할머니가 조금 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태권도를 권유를 했는데 그 결과가 이렇게 엄청난 결과로 돌아왔다면서 할머니에게 또 이거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김유진 선수 스토리도 정말 재밌고 또 감동적인 게 많습니다. 먼저요, 이 김유진 선수의 세계 랭킹이 24위입니다. 24위요. 그러니까 사실 뭐 금메달이 기대되는 랭킹은 아니다라는 아주 냉정한 평가도 있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16강전에서 세계 랭킹 5위를 꺾었고요. 8강에서 세계 랭킹 4위를 꺾었습니다. 그리고 준결승에서 세계 랭킹 1위를 꺾었습니다. 마지막 결승에서 세계 랭킹 2위를 꺾고 금메달을 딴 겁니다. 그러니까 올림픽 무대에 나가서 마치 세계 강호들을 하나하나씩 격파하는 그 도장 깨기를 했다. 그런 재밌는 평가가 나옵니다. 안 기자님. 네, 지금 보시는 저 멤버들 사실 어찌 보면 저 중에서 금메달이 나올 거라는 예상이 훨씬 많았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김유진 선수가 험난한 길을 갈 수밖에 없었는지 놓고 보면은 그래서 참 시드 배정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한국 양궁을 예로 들면은 항상 보면은 우리 선수들은 마지막 결승이나 혹은 준결승에서 붙죠. 그 이유는 평소에 이 세계 랭킹이 높기 때문에 이 강자들은 최대한 초반에 피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김유진 선수의 세계 랭킹은 24위였던 거죠. 네. 결국은 굉장히 험난한 길을 갈 수밖에 없었는데 어찌 보면 저들 입장에서는 김유진 선수가 좀 쉽게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자만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김유진 선수가 평소에도 저렇게 낮은 건 아니었고 본인의 부상 이력이 있기 때문에 몸 관리 차원에서 더욱더 조심스럽게 그동안 준비를 해왔죠. 그러니까 국제대회에 많이 나갈 수는 없었고 상대적으로 세계 랭킹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과거에도 좋은 성적을 거뒀다는 거는 다른 선수들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16강, 8강, 4강을 거치는 과정에서 김유진 선수는 피해야 되는 깊이 1순위로 꼽혔고 그 결과 이렇게 챔피언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 차주현 교수님. 네. 제가 들어보니까 이렇게 올림픽 무대 나가가지고 세계 5등, 4등, 2등, 1등 다 꺾고 금메달 땄는데 그 전에 이 무대 매트 위에 올라가는 그 스토리도 굉장히 험난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선 무대라는 올림픽에서나 소위 말하는 도장 깨기를 통해서 이 금메달을 따긴 했습니다만 본선에 들어가기 위한 예심의 상황 자체가 만만치 않았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 세계 5위 같은 경우는
올림픽에 바로 그러니까 지금 그 나갈 그렇죠. 출전권을 확보할 수 있는데 지금 세계 24위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체 내에서 내부 선발전을 거쳤고요. 아. 그리고 나서 또 대륙 선발전이라고 해서 아시아 차원에서의 선발전 또 거친 거예요. 예. 그래서 과연 이 두 관문을 통과할 수 있을까? 아마 이 지금 태권도 관계자들은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을 많이 가졌다고 그래요. 근데 이 두 관문을 거쳐서 어렵게 이 본선에 나갔기 때문에 아마 협회 차원에서도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만 본인 입장에서는 아마 이렇게 어렵게 나갔던 만큼 더 내가 좀 더 좋은 결과를 내야 되겠다는 아마는 일종의 뭐랄까요 성취 동기, 이 승부 욕구가 상당히 강하게 발휘된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김 선수가 이렇게 마음을 다잡았다고 합니다. 이렇게요. 세계 랭킹은 숫자에 불과하다. 신경도 쓰지 않았고 나 자신만 무너지지 말자고 생각했다. 금메달은 반전이 아니라 제 노력의 결과였다. 안 기자님.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상으로 세계 랭킹 점수만 못 쌓았을 뿐이지 나는 실력이 있다. 내 실력은 믿는다. 이런 자신감을 보였다는 겁니다. 자, 어찌 보면은 본인의 세계 랭킹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좋은 시드를 배정 못 받았다. 그래서 우승 후보로 점치지 않는다. 이런 우려가 오히려 김유준 선수를 강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깍두기인 것 같다. 저희가 어릴 적에 깍두기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네. 이미 선수들 다 뽑고 나면 맨 마지막에 한 명 남는 거 다른 팀에 주는 게 깍두기인데 다른 선수들은 다 주목을 받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주목을 못 받으니까 이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누군가는 이런 느낌을 받았을 때 좌절을 합니다. 내가 주목받지 못하는구나. 그런데 오히려 이를 통해서 본인의 이 역량을 키우고 마인드 컨트롤하는데 그렇게 쓰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언더독이라 불렀던 김유진 선수 알고 보니까 과거에 유니버시아드나 아시아 선수권의 우승자 출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결국 본인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실력을 갖고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또 이제 코치 역시 그걸 알기 때문에 김유진 선수를 끊임없이 자극을 해왔던 겁니다. 그 결과 이렇게 도장 깨기라고 불릴 정도로 세계 3위를 제외하고 5위, 4위, 2위, 1위를 모두 꺾고 그야말로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과정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험난한 길을 잘 헤쳐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